한겨레 TV 판을 바꾸는 언니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설 시간 1학년 1학기 때 공지가 이거였어. 여자 얘기 쓰지 마라. 생리 얘기 쓰지 마라. 정신병 걸린 여자 얘기 쓰지 마라. 뭐 등단하면 습작생은 그냥 꼬시는 거 아니야? 국수 잘 끓이냐고. 국수 잘 끓이면 자기가 씨 봐준다 그랬나? 국수 모르겠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 나한테 원고를 보내면 뭐 2차 심사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남자 사람 친구 애가 된장녀를 얘기하면서 되게 그 깨시민인 척 했거든. 그때는 된장녀를 얘기하면 깨시민이었어. 그래서 네 깨시민아 널 죽여주마. 나는 소설 쓰는 조우리라고 하고 나는 소설 쓰는 천희란이라고 해. 소설 쓰는 차현지라고 하고 문학 플랫폼인 SRS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 작가 또래 모임 와데버의 멤버입니다. 와데버의 가장 큰 활동 내용은 여성 작가들을 서포트하는 일이야. 그래서 최근에는 미음사에서 발간한 여성 평론가 13인의 평론집 문학은 위험하다 라는 책을 서포트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차현지 소설가 같은 경우에 SRS라는 큐레이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천희란 작가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리뷰를 기획을 해서 이 책을 서포트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북토크와 굿즈 제작 만나고 보니 우리 셋이 같은 일을 하는 게 있더라. 문학은 위험하다는 여성 평론가 13인, 문학 평론가 13인이 페미니즘과 독자 시대의 한국 문학, 물론 페미니즘 문학 자체가 뭐 많이 사랑받고 있고 독자들한테 하고 있지만 이제는 페미니즘이라는 통과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지금 한국 문학판에 좀 필요한 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고, SRS가 그런 새로운 판을 깔게 된 어떤 단초가 된 건데, 지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적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냥 포트폴리오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버리자. 같이 있는 이제 친구들이 야, 너 혼자 왜 그런 거 만들었냐? 되게 재밌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도 뭐 하나 써? 여기서 뭐 하자. 이렇게 등단을 하지 않았지만 되게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들에게 원고를 받아서 같이 게재를 하면서 또 다른 창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 SRS를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동지의식 같은 것들이 좀 생겼어. 그 전에는 그냥 알아서 잘들 하겠지라고 하다가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목마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지금은 조금 사명감 있게 해보려고. 개인 SNS에 예전에 대피를 했었던 그때 심정이라던가 어떤 반성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남겼었는데, 위계적인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나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그걸 고백을 한 것일 뿐인데, 이게 뭔가 그 상대방에게는 위계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착잡한 마음도 들고, 내가 아닌 또 다른 후배들이 어떤 곳에서 이런 식의 착취를 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론화를 할 때 어떤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할 때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친구들한테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가지고 자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나 선생한테 들었던 가장 위계적인 말들을 우리 다 한번 모아보자. 진짜 어마어마한 문장들이 나오는 거야. 뭐 등단하면 습작생은 그냥 꼬시는 거 아니야? 국수 잘 끓이냐고. 국수 잘 끓이면 자기가 씨 봐준다 그랬나? 국수 모르겠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 국수 너무 좋아해서. 나한테 원고를 보내면 뭐 2차 심사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냥 통과할 수 있다. 나의 그 대학문학상 당선작을 보고 어떤 한 선배가 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여자들만 나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나는 여대를 나왔는데 소설 시간 1학년 1학기 때 공지가 이거였어. 여자 얘기 쓰지 마라. 생리 얘기 쓰지 마라. 정신병 걸린
여자 얘기 쓰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여자 얘기를 쓰면 안 되고 생리 혈 나오면 안 되고 그 교수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 진실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바로 소설의 탐구다. 그러면 보편적인 인간 안에는 여성의 존재는 없는 거잖아. 근데 남자가 음. 여자에 대해서 쓰면 그거는 보편이고 그건 보편이고 여성이 여성에 대해서 쓰면 쓰면 그건 되게 특수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시절을 학창 시절을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내면화가 되는 거야. 여자 얘기를 쓰면 내가 그냥 조잘거리는 게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헤쳐나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아마 다들 그랬을 거야. 차은재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는 2006년 된장녀 파문이었다. 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남자 친구였던 친구들이 뭐만 하면 된장녀 타령을 하는 거야. 아, 된장녀. 섹스앤더시티 보고 뭐라고 써놓으면 아, 너 된장녀. 된장녀라는 말을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A4 26장짜리 소논문을 썼어. 그 남자 사람 친구 애가 된장녀를 얘기하면서 되게 그 깨시민인 척 했거든. 그때는 된장녀를 얘기하면 깨시민이었어. 그래서 네 깨시민아 널 죽여주마 하면서 써놓은 거였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힙합에 등장하는 막 뭐 허슬허슬 거리고 그 뒤에 여자들 끼고 있는 거 그거 보면 니도 된장남 같지 않냐 그거. 지금 다시 친구가 됐는데 그때 자신을 굉장히 반성하고 있더라고. 천일안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는 2016년 9월 25일 생일이다. 내가 2016년 10월에 그 문단내 성폭력이 터지기 거의 직전에 가장 잔혹한 말이라는 칼럼을 하나 써서 내가 습작하던 시기에 겪었던 그런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서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게 너무 파장이 크니까 뭐 주변에서 이것도 같이 해보자 뭐 연락이 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순간은 되게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 경험이 나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 모든 종류의 상처가 어떤 성장의 걸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경험이 지금 내가 다른 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사라지게 만들어줬고 나는 페미니스트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족함 같은 걸 계속해서 느끼잖아. 근데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고 지금 이렇게 whatever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진 것 같아. 조우리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는 2011년 가을이다. 여성인권영화제라는 영화제의 자원 활동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학기 중이었는데 그 남자 선배가 나에게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저 요즘 영화제에서 자원활동 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무슨 영화제? 라고 물어서 여성인권영화제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야, 네가 페미니스트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활동을 하는 어떤 언니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의미로 물었겠지? 네가 니까짓게 페미니스트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알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뭐든지 간에 어쨌든 맞는 말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네, 저 페미니스트인데요? 라고 했거든. 그때부터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를 어떤 페미니스트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 문단이라고 하는 곳이 항상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체가 있는 곳이거든. 근데 실체가 그냥 흩어져 있을 뿐이고 실체는 어떤 개인의 권위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되게 악용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좀 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
그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쉽게 바뀔 수는 없잖아. 그래서 권력을 계속 빼앗는다, 탈취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걸 가져온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문단에 왜 계속 있느냐. 왜 등단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문단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집단의 구분?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만을 가졌던 거야. 그 문단을 점점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어떤 족속들이 문제다. 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문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 유료 판매를 한 작품이 비등단 작가님 단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안과 밖의 구분을 내 스스로가 갖지 않으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면 되는 것 같아. 나는 여성의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미투라든지 예술계의 성폭력 발언 이후에 여성의 사적인 이야기가 사담이 아니라 사실은 공적인 장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로서 다뤄져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과거에는 좀 그런 것들을 무조건 사적인 걸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게 컸던 것 같아. 그냥 예전 같으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었던 문장들을 이건 쓰면 안 되겠다 하는 되게 그런 게 생겼거든. 아마 친구들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비유나 수사적인 것들이 이거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뭔가 문단 내 성폭력이 파생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부분마저 고민을 하게끔 만든 것이 작가로서는 되게 많은 성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멍들어 있다. 그걸 표현하고 싶다면 멍들어 있는 걸 표현하겠지만 그래도 이 장면은 쓰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상화가 될 수 있는 장면이라든지 되게 함부로 대해버리는 그런 것. 그런 페미니즘 리부트? 이전에 썼던 나의 소설들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잘못들, 내 작품으로 보여줬던 어리석은 면들도 안고 가야 된다는 게 되게 요즘의 여성 작가들에게 좀 큰 마음의 숙제? 같은 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지난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은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소설일 수 있지만 그런 소설을 쓴 것에서 멈추는 작가가 아니라 그 뒤에 얘가 반성하고 다시 배우고 공부해서 또 나아졌고 그 다음 소설에서는 또 그 한계가 더 뒤로 밀려나고 계속 그런 작가가 되는 게 결국에는 페미니즘적인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아무런 수고비가 없고 거마비도 없는 일을 너무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성 동료가 나한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팀이랑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어, 웬만하면. 서로가 서로의 리액션이 돼주는 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서로의 작품을 읽어주고 또 서로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되게 생산적이고 이익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여성 작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개개인의 싸움을 더 티를 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되게 어디다 숟가락 얹고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 진짜 잘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기획회의에 별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자기 좌장이 돼 있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 겸손하지 말자. 여자들은 자기가 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만 티내도 충분한데 언제나 그것을 티내지 않고 있어. 여자들도 커리어를 자랑해야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싸움을 티내고 드러내야 한다.